네, 마감전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 지수 아주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벌써 1890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660선 이쪽으로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반등이 하루짜리 반등이 아닌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가속화돼서 추가적인 기술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 반등으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인 1차 방어선을 만든 것이지 진바닥이 나왔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중국의 경기 쪽 움직임과 여러 가지 원자재 동향,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끝났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이 일단 해제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변동성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밑으로 크게 흔들릴 만큼 반등이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꺾인 상태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 반등 관점으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10월달 쪽에서 좀 더 박스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운 이후에 확실하게 시장 바닥 잡는 시점은 좀 더 뒤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에서 CJ ENM입니다. 자, 이 회사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었고요. 올라올 때는 또 같이 따라서 강하게 또 올라옵니다. 한 8만 5천 원 선까지 오늘 한 8% 정도 급등 나와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강한 흐름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보통 시장이 사실 폭락 장세에서도 정말 잘 버틴다 싶을 정도의 종목들이 몇몇 종목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약간 그런 움직임들을 분명히 눈에 띄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CJ ENM이 밀린 자리에서 방어력이 좋았던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인데도 낙폭이 없는 종목인데도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엔터주들 전반의 움직임이 좀 좋기 때문에 이쪽 흐름이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나 추세형 매매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주가가 13년의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6%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4만 3천 원 선 회복했는데요. 자,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조금씩 회복 조짐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들이 경제 지표 중에서 제일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백색가전 쪽에 대한 포지션이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 주택 시장의 경기를 좀 연동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큰 크러쉬가 났는데도 4만 원대를 8월 달에 지켰고,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낙폭과대형 반등인데 LG전자가 다른 종목보다 눈에 띄게 지금 반등 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상반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반기는 밸류에이션 시장이 될 수 있다. 연말 장세로 갈수록 경기와 밸류 쪽으로 시장 스타일이 좀 이동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슬슬 불을 좀 피우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9월달, 늦으면 10월달 정도까지 미국 금리 스케줄과 관련한 혹은 경기와 관련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바닥권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포지션 구축의 과정으로 보셔야지,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다시 성장주 쪽으로는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또 분위기 좋아졌고, 또 원 강세에다가 또 소비재 상승 분위기가 쫙 깔려지게 되면서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7%, 36만 4천 원. 시총 사이즈로 봐도 지금 다시 전체 시장에선 5위권으로 다시 또 진입이 돼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강세인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좀 매수 대응이 낫겠습니까? 여기서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5만 원 이탈권인데 거기서는 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고,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 접근이나 혹은 화장품주의 어떤 모멘텀이 중추절이라든지 혹은 메르스 관련한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는 봤지만 따라갈 필요는 없겠고요. 위쪽에서 매물대를 형성해 놓은 박스는 여전하고, 제반 기술적 구조 자체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반등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의 반등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 반등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팔고 있다, 이러면 보통 반등이 더 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이 신뢰감을 오히려
만들어주면서 반등에 고점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나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반등을 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반등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지금 시간 기준 1,000억 되면은 상당히 매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그제 빠졌을 때 시장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중소형주 코스닥 쪽의 반등은 저는 오히려 좀 더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매수해서 손실 보신 분들은 내일 하루 더 오르면 팔아야지보다 반등식 매도에 대한 전략을 이미 세우신 분들은 손절 매도 관점, 반등식 매도 관점 이미 진행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글쎄요, 뭐 애플 주가가 어제 뭐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던 부분도 있고요. 오늘 뭐 혼자서 뭐 유일하게 제가 이 창에다가 한 180개를 띄워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빠지는 종목이 한 10개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나머지 한 170개는 다 올라가고 있고요. 한 1%또 밀려 있는데요. 자, 106만 5천 원입니다. 거의 뭐 연저점 라인인데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뭐 오늘 하락 꼭 찾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체감 수익률을 좀 지수보다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반등 여력을 좀 더 강하게 키워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같은 종목도 5%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차라든지 한국전력까지 올라오고 아모레퍼시픽까지 상승하는데도 지수보다 월등한 어떤 종목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쪽에 대한 은행주에 대한 약세의 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전혀 없을 것이냐 오히려 역으로 삼성전자가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내일은 체감 반등이 안 나올 겁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매매가 여러분들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으로서는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삼성전자 또한 지금 105만 원대에서는 단기 반등은 한 11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적인 투자에 있어서 좀 활용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좀 오늘 약합니다. 현재 한 1% 정도 하락해서 39,800원 선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은행주가 약한 것은 뭐 금리를 중국에서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더 하는 쪽의 어떤 그런 그 경계감이 반영됐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던 적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어떤 국내 쪽에 대한 지표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혼재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험주나 은행주 지금 뭐 상당히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7월 FOMC에서도 뭐 가이던스가 보여지지도 않고 뭐 의사록에서도 보고하자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 9월 17일 FOMC까지 전체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이렇게 금융주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황관점에서 연결했을 때도 현재 반등이 계속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거래소는 이미 이제 바닥에서 한 100포인트가 오늘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한 610이었었으니까 역시 한 50포인트. 거의 뭐 지수가 한 10% 코스닥은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와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이 과연 진바닥을 찍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고개를 확실하게 숙인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5, 6, 7월 달도 조정이었고 8월 달에 오히려 크래시가 나온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과연 1800포인트, 8월 24일이 저점인가, 코스닥이 600이 저점인가를 확신한다면 주식을 사야 되고 보유하셔야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을 기술적으로나 지수의 포인트보다는 상황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렇게 막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머니 무브가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들이 막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려면 일단 최소한 미국 FOMC에 대한 결과 9월이냐 10월이냐의 확정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진정한 바닥에 대한 확인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저점이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이 무너진다면 거기서는 정말 멘탈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를 하실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잘못 산 종목들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매도를 좀 시작하자, 손절 매도를 확정지어서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가치주들이나 경기주들은 뭐 현재 현금화에 전혀 상관없는 종목들이고 오히려 9월달, 10월달 변동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키워야 되는 시장의 스타일 로테이션이 좀 더 강화되는 구간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주나 코스닥 쪽에 집중했던 상반기 포트를 가치주나 혹은 경기주 쪽으로 이동하는 쉽게 얘기하면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본격 진입했다라고 보시고 이전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절 매도 내지는 비중 축소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